예, 이준석의 픽 오늘의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와 과제는입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고 오셨는데요. 참 처음부터 희한한 일들이 있었죠. 김정숙 여사와 같이 간다고 백신까지 다 맞았던 것을 온 국민이 봤는데 정작 김정숙 여사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스가 총리가 햄버거를 대접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보단 나은 의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대통령께서도 사실 뭐 아주 진수성찬이라 할 수 없는 크랩 케이크를 받아들고 오신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말기에 이제 다가오면서 외교적 역량이 사실 강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같이 이제 외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 그러나 약속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 또는 근접하지도 못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1억 회 가까이 확보했던 스가 일본 총리와 다르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받아내는데 실패했고요. 다만 그 미군과 같이 작전하는 한국군의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위해서 그 병사들에게만 55만 회분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왜 최소한의 조치밖에 이끌어내지 못했을까? 제한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 협정이 이제 사실 폐지되면서 저희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약이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원래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그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덩치가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 그러면은 원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용 원자로에 대한 그 행동축 같은 것을 허용받는 것을 많이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탄도미사일 거리 제한만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한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겠고요. 백신 문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신에 관해서는 줄곧 그 백신 스와프 얘기도 이제 했었고요. 백신의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거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백신을 단순히 그 마지막 공정인 그 액을 이제 병에다 넣는 병입하는 과정에만 그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백신 생산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광고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신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요, 사실 여러 공정이 있고요. 처음에 그 액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무균 상태에서 병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원료 물질이잖아요. 원료 물질에 해당하는 그것이 이제 mRNA니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바이러스 벡터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병입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희 그 생산 물량이 바로 저희에게 뭐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그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더나라는 회사는 원래 그 연구 기업에 가깝습니다. 모더나라는 회사가 그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캠브리지시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데 그 저도 그것이 있었지만은 보스턴 옆에 있는 캠브리지시라는 곳은 그 MIT와 하버드가 있어가지고 연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대덕 연구단지 같은 곳인데 거기엔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은 직원도 한 700~800명밖에 안 돼요. 연구 개발하면은 생산은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 스위스에 지금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곳이고 그걸 이제 원료 물질 상태로 다른 나라에 이송해 가지고 그 몇 개의 거점에서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백신 허브 국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더나 같은 연구만 하는 기업들의 아예 생산 기지를 이렇게 우리가 다 독점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병입하는 공정만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 그 팹리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팹리스는 팹은 이제 공장이라는 뜻인데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만 계속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파운드리 사업하는 곳에다가 넘겨가지고 생산을 다 이제 공정 기술부터 생산을 다 해가지고 납품하는 게 파운드리 기술 같은 건데 지금 백신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패키징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거는 우리의 백신 수급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화이자 백신을 이제 55만 명분을 한국군용으로 이제 들여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미군의 파트너인 우리 한국군의 전투 수행 능력이 보존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사들 외출 밖도 자유롭지 않고 무엇보다도 훈련도 과거보다 줄여놨기 때문에 전투력, 즉 전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급하는 것인데 이 55만 명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역 병사들이 한 달에 10,000명, 20,000명씩 계속 전역하고 또 새로 입대합니다. 그럼 이 새로 전역하고 입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더 충분량을 받아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반도체에 대한 성과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뭐 배터리부터 뭐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원래 예정돼 있던 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생색을 내고 싶었겠지만은 사실상 기업들이 하는 일에 숟가락 얹기 했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것이 수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는 또 아주 고성능 반도체 이런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로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라인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확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협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매칭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야 뭐 원래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이제 발표한 것이 아닐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투자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미 우호를 증진하고 외교 성과를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44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백신 55만 개 확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지침 해제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55만 개를 주겠다고 한 것도 전적으로 주한 미군의 전쟁 수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트너인 한국군에 백신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미사일 지침 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죠. 저희가 예전에 배치하겠다고 했던 사드 같은 것들은 아니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은 전부 다 요격 미사일입니다. 요격은 날아오는 거를 막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아무리 많이 배치해도 사드로 북한을 때리거나 중국을 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데도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쳤던 중국이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중국을 사정권에 들도록 더 멀리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우리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방어용이 아닙니다. 공격용이거나 반격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상당한 외교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개발을 해왔고, 근데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고 갈수록 그 거리 제한이 늘어서 800km까지 쏠 수 있는 것으로 되다가 이번에 완전 없어졌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미사일의 직접 사정권 안에 들게 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쿼드, 그러니까 호주, 일본 이렇게 인도 이렇게 참여하는 쿼드에 참여할 것이냐라는 말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의 중국을 둘러싼 대중국 포위망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당장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방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중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우왕좌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성이 계속 중국 눈치를 보다가 특정 시점에는 미국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양쪽에서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백신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인데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화이자 백신 상당분, 그러니까 1억회에 가까운 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가서 한국군 장병에 대한 미군의 그 호혜적 그런 어떤 지원 정도만 이끌어냈고 실제 우리 국민 다수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물량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그 바이든 그 대통령과의 대화가 순탄하지 않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해법과 향후 과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보다 더 이제 화를 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사드 배치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레이더망이 좀 더 촘촘해진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절대 다른 나라에서 쏘는 미사일을 잡는 요격 미사일이 아닙니다. 공격형 무기이고 최소 반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군사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가 우주산업 분야까지 염두하고 진행된 내용이라고 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그 탄도미사일이 멀리 날아가려고 하면은 그 공기가 희박한 우주공간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낙하하면서 다시 또 멀리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개발과 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도미사일 협정을 어쨌든 폐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켓을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외나로도 여기 실험장에서 예전에 나로호 이제 쏠 때도 기억나시겠지만은 아무리 선진 기술인 러시아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도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수반되는 것이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런 산업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의 픽.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더라.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백신 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고요. 백신 스와프니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국 백신 외교의 성과는 55만 개 정도의 화이자 백신을 우리 군 대상으로 가져온다밖에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자체를 전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성과가 그렇게 빛나는 성과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이 상태로 계속 교착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준석 픽.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나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다른 경로로 저에게 소통해 주시면은 보충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